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마다 뵙게 되는 우리 서범석 대표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대표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네. 수요일이죠. 네. 또 날씨 얘기부터. 네, 너무 춥습니다 요즘에.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과연 작년 가을에는 무슨 옷을 입었나? 생각해 보셨어요? 예, 네. 원래 제가 옷도 뭐 몇 개 없지만 네. 보니까 작년 가을에 입었던 옷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이었더라. 겨울인가 봐요. 작년에도.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추워졌는데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는 풀린다고 조금 하나요? 풀린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행히 지금 우리 PD님도 지금 계속 기침하시는데 맞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그 이지영 앵커의 심쿵 네. 뉴스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네. 구글이 비트코인 결제를 네. 도입했다는 소식인데 제 생각에 뭐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그쵸. 사실. 네. 구글이 결제를 도입하고 또 글로벌 탑 거래소하고 거래 제휴를 했고 맞아요. 거기다가 진짜 탑 거래소 CEO가 이제 응원하는 상황. 그 장펑차오, 그 바이낸스 CEO죠. 네, 바이낸스 CEO죠. 그 네. 트위터에서 응원을 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큰 호재고 이제 뭐 거의 게임 끝이라고 볼 수 있죠. 구글 뭐 딴 것도 아니고 구글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웹2의 절대 강자가 네, 웹3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했다. 훈훈한 밤이었습니다. 가격 시세와는 다르게.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인데 네. 지금 전체적인 그쵸, 시장 맞아요. 분위기 또 뭐 러시아가 무슨 뭐 미사일을 늘린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어제 IMF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지금 2%로 내년 경제 하향 조정이 있었고 또 오늘 또 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인상이 있을 있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빅스텝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또 3%로 올라가는 어쨌든 뭐 세계 뭐 한국 할 것 없이 지금 거시 경제가 워낙 나빠서 이런 뉴스들이 묻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엄청나게 큰 뉴스라고 보고 있고 자 저희 네, 또 그러면 NFT 네.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네, 우선은 또 오늘도 이슈를 좀 집어주셨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큰 호재가 있어도 가격적인 시세 분출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시점인데 그래도 시장이 좀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은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해줬지만은 바이낸스의 또 CEO인 창펑자오가 구글의 크립토 선택을 활용한다라는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말 외에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이것은 일회적인 기회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그러한 의견들까지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이런 호재들을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NFT 이야기들 들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NFT 역시도 우리가 또 웹3로 가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NFT로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부터 또 들어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슈들부터 들어볼지 대표님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첫 번째 그 꼭지로 뽑은 게 네. 이제 NFT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네트워킹 수단으로 진화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소속 유대감까지 담아내는 NFT 보유만으로 유대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퍼지 펭귄 NFT의 홀더 파티에 참가한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NFT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좋은 방향이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은 이제 조금 많이 나간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래요? 네트워킹 수단으로 진화했다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FT가 투기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NFT 뭐 열풍이었죠. 맞아요, 열풍이었고 네. 가격도 상당히 높았고 당연히 투기 세력이 몰렸고 이제 거품이 껴 있었고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투기 자산이 이제 아니게 되면서 네트워킹 수단으로 진화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NFT의 뭐랄까요, 골수 팬들, 오지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네트워킹 수단이었습니다. 이미요. 네. NFT를 갖고 있으면 이제 커뮤니티 원으로서 이제 소속감이라든가 또 비싼 NFT 같은 경우에는 스웩을 이제 뽐낸다던가 뭐 이런 기능이 이미 있었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그 NFT에 대한 그 NFT 프로젝트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진짜 커뮤니티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남았고 투기 자산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투기 자산이었다가 지금 네트워킹 수단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 네트워킹 기능, 커뮤니티 기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투기 자산 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빠지면서 뭐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정말 그 핵심 펀더멘탈이 강한 NFT 프로젝트만 이제 남을 거다, 이런 측면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내용 중에 그 합주단 앙상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클래식 합주단이 NFT를 발행하면서 팬들에게는 뭐 일체감을 주고 뭐 그 합주단 측에는 더 두터운 지지층을 얻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크립토 전문 매체로서 이제 뭐 좋은 방향을 설명해주기 위한 걸라고 뭐 이해는 되는데 틀린 말도 없고요. 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술 분야 각 분야에서 NFT 진출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연 분야도 그렇고 미술 분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처음에 예술 분야에서 NFT 진출한 이유는 뭐 하나죠. 뭐 어려운 수익 구조를 좀 더 넓혀 본다거나 뭐 이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NFT만 발행하면 뭐 NFT만 묻으면 뭐 이런 게 공식이 성립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NFT를 발행했다고 해서 기존에 100명이었던 관객이 120, 130명으로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기존 관객들이 과연 NFT 구매자로 전환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이제 연주단, 합주단 같은 이제 예시가 들려 있었는데, 뭐 단지 티켓을 NFT로 예쁘게 발행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커뮤니티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 사실 처음부터 커뮤니티 빌딩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이제 성공적인 이제 NFT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멤버십 관련해서는 저희도 소개했습니다만 신세계라든가 롯데홈쇼핑이라든가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존 팬들, 고객층 관리를 위해서 이제 NF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거지, 단지 NFT만 했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NFT는 이 네트워킹의 수단이었지만은 이 NFT 붐이 불면서 약간의 투기성을 띠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투기성들이 좀 거쳐지고 본래의 역할을 좀 잘 해나가고 있고 그 확장성들도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NFT가 투기 자산에서 네트워킹 자산으로 진화가 됐다라는 인식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 생태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킹 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수단들로 사용이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니까 내 NFT를 등록하는 또 그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제가 등록은 못했지만은 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대기업들이 채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세계적인 가수 싸이가 NFT로 또 무언가를 벌였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습니다. 예. 생소한데요. 어떤 걸까요, 대표님? 얼핏 보면 뭐 비슷한 NFT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싸이 요 NFT 프로젝트랄까요? 싸이 NFT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점들이 조금 보이는데 일단 싸이 NFT의 이제 혜택은 뭐 기존에 해왔던 멤버십 NFT입니다. 그래서 지난 7일인가요? 소사이어티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오픈을 했고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하고 이제 업비트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NFT 발행을 이제 싸이거라는 싸이거. 예, 보시면 호랑이 모양이니까 타이거와 싸이를 이제 합성한 것 같죠.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이거 타이거 모양도 딱 보니까 싸이 같은 느낌이 네, 또 들죠. 맞아요. 뚱뚱한 호랑이. 그래서 뭐 싸이답다. 그리고 네. 소사이어티 그 사회라는 소사이어티와 이게 또 그죠, 합성어 뭐랄까요?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잘 만들었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역시 좀 싸이답다 뭐 싸이답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혜택은 이렇습니다. 싸이 NFT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싸이 공연을 할 때 싸이 공연 오래 했던 뭐 흠뻑쇼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작한 지 금방 이제 매진이 됐고 됐어요. 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싸이가 하는 공연을 확정해서 표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2장씩. 그리고 뭐 올해 했던 콘서트에 참여했던 것을 인증을 하면 2배까지 더 준다. 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뭐 이런 이제 혜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특별하게 보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NFT 업계 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단어,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리. 활이요? 화이트리스트를 줄여서 네, 이제 맞아요. 화리권, 그때 말씀해 주셨었죠. 네. 화리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사실 제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영어를 또 해서 또 줄인 화리. 그 뜻이 그거죠. 이제 NFT를 처음에 발행했을 때 뭐 프라이빗 세일이든 이제 처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보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화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플랫폼이나 NFT들은 대부분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던가 화리라던가 썼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최초인데 어떤지 모르고 뭐 딴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쓴 표현은 확정 구매 권리. 물론 뭐 세련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쵸. 억지로 이제 여러 단어들 조합하다 보니 뜻을 담다 보니까 세련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네.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노력이 보인다. 화리보다 나은데요. 예, 그냥 화리 계속 썼으니까 화리라고 하지 않고 애들은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려고 했던 표현하는 그 노력이 그래도 역시 뭔가 좋아요. 좀 네. 좋다. 다르다, 남다르다. 네, 남다르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이벤트냐면 이 NFT를 곧 이제 발행할 예정인데 지금 그 26일 날 NFT를 이제 발행할 예정입니다. 26일 발행할 예정인데 지금 진행하고 이벤트는 뭐냐면 그 발행할 NFT에 대한 가격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NFT 판매할 가격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상위 하위 10%를 떼고 이제 평균값을로 이제 가격을 정할 거다. 이제 이런 정책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 NFT 발행을 이제 판매 가격을 처음부터 이제 커뮤니티에게 팬들에게 그죠 팬들에게 하는 것도 해주는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응모한 가격이 실제 평균값과 근사한 사람들 또 2,500개인가에게는 이제 NFT를 무료로 지급하는 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남다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남다른 이제 시도들을 해줄지 상당히 기대된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의 좀 영향력 있는 뮤지션의 행동은 이 기업의 어떤 행동들을 좀 뛰어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싸이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세계적인 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싸이가 선택한 싸이거의 횡보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 한번 달아볼게요. 삼성도 역시나 NFT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르노 삼성이 좀 움직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르노 코리아에서 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네. NFT 발행하는 소식들은 이제 많이 네, 그렇죠. 알려드렸고 네. 르노 코리아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또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NFT를 발행할 때 뭐 스스로 NFT를 그 모양을 만들어서 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선택한 걸로 디자인이 되니까 정말 희소한 NFT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NFT를 갖고 있으면 그 스스로 만든 NFT의 희소성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제 클레이튼으로 이제 많게는 500만 원에서 작게는 5만 원 상당의 클레이 암호화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법적인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NFT에 대해서 이런 하는 걸 뭐 잘 풀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만든 NFT에 대해서 또 스스로 만든 그 희소성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이 뭐 좀 새로웠다. 네. 그래서 요 르노 코리아 소식을 네.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르노 코리아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또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또 NFT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해준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보상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NFT 관련한 좀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